반갑습니다 여러분. 핀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핀프테자이트 처음에 뜰 때 하얀색 바탕에 로고랑 이 로고송 흐르잖아요. 거기서 핀프테에 F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 심지어 자막에 이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핀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에도 F가 빠져 있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첫 화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름이 너무 어렵다. 왜 핀프테자이트가 무슨 뜻이야? 영상을 다들 보시게 되지는 않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 유튜브가 영어로 말하면 fifth string입니다. 이 5번째 줄, 독일어로 핀프테자이트고요.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을 하시는 것에 제 영상이 5번째 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현 악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줄 더 있는 비올족 악기들도 있고, 사실 재즈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오현 악기가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6번째 줄이라고 할 순 없고, 이게 이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좀 해보고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변경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핀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이올린 테크닉 중에서도 비브라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악기로 할 때 이 비브라토라고 표현하는 음에 미묘한 진동을 줘서 색깔을 입히는 행동이죠. 사실 바로크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고, 시대가 점점 이 고전, 낭만, 근대, 현대로 오면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모든 음에 다 비브라토를 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선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걸 원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다 다르세요. 하지만 이 비브라토는 사실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어려운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주자나 선생님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잘 배우셔서 쉽게 비브라토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훌륭한 연주자시지만 좀 비브라토가 아쉬운 분들도 있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떠오르는 일화가 있어요. 아주 옛날 10여 년 전 일입니다. 굉장히 이 티칭계에서 각광을 받으시는 이제 두 분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들렸어요. 제 옆에서 이제 같이 있는 공간에서. 야, 근데 A가 말합니다. 비브라토 대체 어떻게 가르치세요? B라는 선생님이 나도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신 게 저한테 항상 좀 기억에 나는 일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비브라토라는 것은 훌륭하신 연주자나 선생님들조차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이제 이런 대화에서 드러나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들 어떤 방법으로 비브라토를 가르치고 배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첫 번째로 비브라토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비브라토는,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좀 퀴즈를 내고 싶어요. 비브라토는 음정이 있으면 그 음정에서 음정 위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가 비브라토다. 1번. 2번은 음정이 있으면 음정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음까지 오는 게 비브라토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음정이 이렇게 있으면 2번. 3번. 음정이 있으면 음정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 음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비브라토다. 이런 밑으로 그래프를 그리겠죠. 음정의 아래에서.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인간의 귀는 높은 피치를 캐치하기 때문에 비브라토를, 바이브레이션을, 음을 흔들어 주면서 음정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이 높은 피치를 음정으로 캐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음에서 내려갔다가 그 음까지 오는 것이 사전적 정의로는 비브라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빨리 비브라토 했을 때 사실 그 음에서 약간 샵이 되거나 내려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항상 우리가 음을 내렸다가 그 음까지만 오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선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브라토를 구성하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브라토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폭, 너비,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폭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고 속도도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이 폭과 속도를, 폭을 좁고 넓고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느리고 빠르고라고 생각한다면, 이 폭, 너비와 두 가지, 그리고 속도, 느리고 빠른 두 가지, 좁고 넓고의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니까 4가지가 됩니다. 사실 그 유튜브 보면 이작 펄만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브라토를 굳이 얘기하자면 좁고 느리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넓고 느리게, 세 번째는 좁고 빠르게, 고전에서 많이 쓰이겠죠. 모차르트 같은. 네 번째는 넓고 빠르게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비브라토를 하신다고 하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마를 찝는 게 눈알을 찝.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브라토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많은 경우에 자신이 하는 최대치 비브라토를 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의 열심 비브라토. 그게 뭐 저마다의 또나 너비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 가장 넓고 빠른 비브라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냐 하면 비브라토에도 다양한 컬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너비와 속도에 있어서 한 종류의 비브라토만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곡에서 다양한 컬러를 내는 데 있어서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다른 패턴의 비브라토를 저는 아이들한테 연습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좀 다양한 느린 곡들을 통해서 그러한 비브라토를 실전에 사용해 보도록 시키려고 합니다. 비브라토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 중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진 잡지이지만 String and Bow라는 짠하고 뜨고 있는 스트링 앤 보우라는 현악 전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현악 전문지로는 국내에는 스트라드가 유일하지만 그 당시 이제 스트링 앤 보우가 있었는데요. 그 잡지에서 하이패치의 거의 마지막 제자라고 하시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김영근 선생님이 계세요. 아주 옛날에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잡지사 쪽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하이패치와 관련된 당연히 많은 일화들도 물어봤고 뭐 식사하면서 들으셨던 이야기,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듣다가 이제 비브라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하이패치는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비브라토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런 건 유치원에 가서 배워오렴.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연주자에게 배우는 정도의 클래스라면 많은 테크닉들이 사실은 통달되어 있는 상태겠죠. 하이패치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은 그 하이패치의 말에 의하면 이 비브라토 종류가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손목 비브라토, 그리고 팔 비브라토, 손가락 비브라토 정도인 것 같습니다. 3종류. 그 중에서 오늘 사실 제 영상에서 지금 거의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손목 비브라토예요. 암 비브라토와 리스트 비브라토, 그러니까 팔 비브라토와 손목 비브라토는 사실 제 유튜브 보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논쟁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암 비브라토를 해야 하는 이유, 외국 연주자가 막 그래서 손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반대로 암 비브라토는 역다봉이다, 손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2개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